어디서 굴러온 촌년이 감히. 회식 자리에서 머리에 와인을 부어진 평범한 신입사원.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회사 회장의 막내딸이라는 것을. 6개월간 준비한 완벽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기업 태양그룹 본사 32층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제 신입사원들 소개 시간이네요. 박민수 과장이 술에 취한 채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식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져 있었어요. 테이블 한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이지은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29살의 그녀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평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신입사원들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외모였지만 유독 박 과장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팀에 새로 들어온 이지은 씨. 박 과장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가리켰어요. 어디 시골에서 올라왔나? 말투부터가 촌스럽더라고요. 주변 동료들이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어요. 박 과장은 이 회사에서 2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고 신입사원들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서. 이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태도는 정말 평범한 신입사원 그 자체였습니다. 부족하긴. 박 과장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면접 때도 말이 안 나오던데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 이때 테이블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네요. 요즘 신입들은 버릇이 없어. 그 목소리의 주인은 김서연 전무였습니다. 35살의 그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젊은 임원이었어요. 김 전무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좀 애교라도 부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배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해요. 이지은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과장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반성의 의미를 보여야지.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과장님, 그건 좀. 옆에 앉은 이민정 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 과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어요. 어디서 굴러온 촌년이 감히 우리 회사 분위기를 망쳐. 박 과장이 소리를 지르며 이지은의 머리 위로 와인을 부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그녀의 단발머리를 적시며 하얀 블라우스까지 얼룩지게 만들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민정 사원이 작은 비명을 질렀고 다른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김 전무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장님 교육 방식이 확실하네요. 요즘 신입들한테는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리죠. 이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와인이 머리카락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표정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만약 누군가 그 순간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다면 놀랐을 겁니다. 굴욕감이나 절망감 대신 차가우면서도 계산적인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갔거든요. 자,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죠. 김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지은 씨도 오늘 일 잊지 말고 앞으로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이지은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머리카락은 와인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블라우스는 얼룩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수 씨, 김서연 씨. 이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겠어요.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며 이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정말 너무했어요, 박 과장님이. 이지은은 다시 평범한 신입사원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괜찮아요, 민정 씨.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신입이라도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민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신입이지만 저런 건 처음 봤어요. 정말 괜찮아요. 이지은이 이민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오히려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민정은 계속 분개했습니다. 김 전무님도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젠틀한 분이신데. 이지은의 눈에 다시 한번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젠틀하다고요? 하지만 곧 평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회사 분위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이지은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평범한 신입사원다운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감은 후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서랍에서 꺼낸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는 태양그룹의 조직도와 각종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박민수와 김서연의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어요. 이지은은 오늘 있었던 일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증인, 그리고 정확한 발언 내용까지. 마치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말이에요. 박민수 씨, 김서연 씨. 그녀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는 이유를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더 열었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진, 김정우 회장의 막내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하버드 MBA 취득, 현재 태양그룹 신입사원 이지은으로 위장 근무 중. 네, 그녀의 정체는 바로 태양그룹 회장의 막내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단 2명뿐이었어요. 그녀 자신과 아버지인 김정우 회장뿐. 서진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오늘 굴욕은 복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서진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그녀의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어요. 2000년 초 김정우 회장의 집은 언제나 아들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큰아들 서연이와 둘째 서준이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 서진이는 늘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서진아, 또 책만 보고 있니? 어머니 윤미숙이 10살 서진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시집가면 끝인데 왜 그렇게 공부에만 매달려? 서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저도 형들처럼 회사 일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서 운동하고 있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서연아, 서준아. 아빠 오시면 어제 받은 상장 보여드려라. 아들들은 각각 태권도 대회와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김 회장이 퇴근하자마자 아들들이 달려갔습니다. 아빠, 우리 상 받았어요. 큰아들 서연이가 금메달을 흔들며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김 회장이 두 아들을 번갈아 안으며 칭찬했습니다. 역시 우리 집안의 미래는 너희들이 책임져야겠어. 그때 서진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아빠, 저도. 뭐가? 김 회장이 딸을 내려다보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상 받았어요. 서진이가 작은 손에 상장을 들고 있었어요. 잠깐만. 윤미숙이 서진이의 상장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할 게 뭐 있다고. 딸은 얌전히 있어야지. 김 회장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서진이는 공부보다는 요리나 바느질 같은 걸 배워야지. 나중에 시집 잘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날 밤 서진이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하지만 울음을 그치고 나서는 더욱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특목고 진학을 위해 온갖 지원을 받았지만
서진이는 집 근처 평범한 중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서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집안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김 회장이 회사 확장을 위해 해외 사업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서연아, 너는 경영학과로 가라. 김 회장이 고등학교 3학년인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서준이는 법학과가 어떨까? 회사에 법무팀도 필요하고. 내 아버지. 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대학 가고 싶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김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무슨 대학을 가? 여자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저도 공부 잘해요. 전교에서 1등도 해봤고. 서진이가 자신의 성적표를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그 성적표를 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그런 거 소용없어. 우리 서진이는 예쁘게 자라서 재벌집 며느리가 되면 되는 거야.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요? 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김 회장이 딸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나쁜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라고. 그날 밤 서진이는 결심했어요. 가족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혼자서라도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고등학교 시절 서진이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서진이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학원비를 벌어야 했어요. 서진아, 또 나가니?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딸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돈에 집착하면 안 돼. 엄마, 전 제 꿈이 있어요. 서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꿈? 여자 꿈이 뭐가 있다고?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수능 결과가 나왔어요. 서진이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얻은 결과였어요. 아빠, 엄마, 저 서울대 붙었어요. 서진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벌써 좋은 집 아들 소개받아놨어. 대학은 포기하고 선 보러 가자. 네. 서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혼자서 이것까지.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남자들이 싫어해. 어머니도 아버지의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때 큰형 서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서진아, 형 말 들어. 여자는 그냥 예쁘게 살면 돼. 공부는 우리 남자들이 하는 거야. 둘째 형 서준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회사 일도 복잡하고 힘든데 여자가 무슨 경영을 해? 서진이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은 영원히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서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선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학에 진학한 거였습니다. 생활비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벌었어요. 대학 4년 동안 서진이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수업,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러면서도 성적은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졸업대가 되자 서진이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해외 유학을 가기로 한 거예요. 장학금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유학 기간 중에도 가족들은 서진이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어요. 가끔 안부 전화가 와도 빨리 결혼시키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서진아, 언제 들어와서 선볼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어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엄마. 서진이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으면 좋은 남자들 다 다른 데로 가버려. 어머니는 여전히 딸의 진짜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버드에서 MBA를 마친 서진이는 이제 정말 뛰어난 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그녀를 무시했어요.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온 서진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답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한테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 위장 취업하고 싶다고. 김 회장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진지한 태도에 결국 허락했어요. 좋아, 서진아. 내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김 회장도 사실은 딸의 가능성을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서진은 이지은이라는 가명으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보다도 더 심한 무시와 멸시였어요. 특히 큰형 서연이는 정말 악랄했습니다. 동생인 줄 알면서도 더욱 혹독하게 괴롭혔어요. 아마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참았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어젯밤 박 과장의 와인 세례를 받으며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가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서진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와인 사건 이후 서진의 회사 생활은 더욱 지옥 같아졌습니다. 박민수 과장은 그날의 일을 마치 자신의 무용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야, 어제 신입년 머리에 와인 부은 거 봤어? 박 과장이 흡연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신입들 버릇이 없어서 한번 제대로 가르쳐줬지. 주변 직원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박 과장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김서연 전무의 태도였어요. 서진을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며 오히려 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지은 씨, 어제 회식 이후로 정신 좀 차렸나? 김 전무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진의 자리에 왔어요. 네, 전무님.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망신은 당하지 말고 선배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봐. 김 전무의 말투에는 가족에 대한 정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남보다 더 차갑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큰형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냉혹한 사람인지를. 그날 오후 박 과장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이지은, 여기 와봐. 네, 과장님. 서진이 박 과장의 자리로 갔어요. 이 서류들 정리 좀 해봐. 박 과장이 산더미 같은 서류를 서진 앞에 쌓았습니다.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서류를 보니 일주일은 걸릴 분량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 이거 복사도 100부씩 해와. 그리고 커피도 타와. 박 과장이 추가로 일을 시켰어요. 마치 서진을 개인 비서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못 끝냈어? 박 과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회사를 다니려고? 죄송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김 전무가 지나가다가 상황을 보고 말했습니다. 과장님, 요즘 신입들은 정말 답이 없네요. 이 정도도 못하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박 과장이 김 전무에게 아부하듯 대답했어요. 전무님 말씀대로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어요. 이지은 씨, 앞으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져. 김 전무가 서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야.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서진은 모든 일을 끝냈어요.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된 서진은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요. 피곤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박 과장의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그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미 패스워드는 파악해둔 상태였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 과장의 각종 비리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유흥비를 결제한 내역,
가짜 영수증으로 허위 경비를 신청한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한심하네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USB에 복사했어요. 다음은 김전무의 차례였습니다. 임원실은 출입카드가 필요했지만 서진에게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버지 회장의 마스터키를 미리 복사해뒀거든요. 김전무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것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회사 기밀을 경쟁업체에 넘긴 증거,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 그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기록까지 있었어요. 큰형, 정말 실망이에요. 서진이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로 한심할 줄은 몰랐네요. 모든 증거를 수집한 서진은 자신의 비밀 계획을 점검했어요. 일명 정화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사의 부패를 뿌리 뽑고 동시에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서진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아, 어떻게 지내고 있니? 김 회장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돼. 괜찮아요, 아빠. 오히려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서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큰형과 박 과장님의 진짜 모습을요. 김 회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서연이가 너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예상보다 훨씬 심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서진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김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그 어린 서진이가 아니에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한 만큼 이제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서진은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일단 박 과장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큰형을 상대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다시 평범한 신입사원의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아, 이지은 씨. 박 과장이 서진을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했어? 그래도 아직 부족해 보이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과장님.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자세면 되지. 박 과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으니까 각오해. 하지만 박 과장은 몰랐어요. 이미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곧 회사 전체가 뒤집힐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진은 조용히 감사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예약해둔 면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제보할 것이 있어서요. 서진이 감사팀 직원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USB 안에는 박 과장의 모든 비리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불법 경비 사용 내역, 허위 영수증 사진들, 그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까지. 이게 정말인가요? 감사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봤어요. 모든 증거는 확실합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팀은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어요. 박 과장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전면 조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오후 3시쯤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감사팀이 박 과장을 불러가더니 한참 동안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뭔 일이지? 저 박 과장님이 왜?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진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오후 5시 드디어 폭탄이 터졌습니다. 박 과장이 감사팀 조사실에서 나올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박민수 과장님, 즉시 짐을 정리하고 보안팀과 함께 퇴장해 주십시오. 인사팀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불법 경비 사용과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즉시 해고 조치됩니다. 민사 형사 고발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 과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서진에게 머물렀어요.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박 과장이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개인 소지품을 챙겼어요. 서진은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복수가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큰 물고기는 따로 있었거든요. 박 과장이 해고된 이후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조심스러워했고 서진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람은 김서연 전무였습니다. 김 전무는 박 과장의 해고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진이 그날 밤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이지은. 김 전무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잠깐 내 사무실로 와봐. 네, 전무님.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따라갔어요. 임원실에 들어서자 김 전무는 문을 닫고 서진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박 과장 일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놀랐습니다.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놀랐다고. 김 전무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서진의 심장이 빨라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주신 일을 끝내야 해서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김 전무가 서진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 이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큰형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전무님.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김 전무가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서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아마 면접 때 뵀을 겁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김 전무가 서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낯이 익어. 하지만 결국 김 전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이런 평범한 신입사원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부터 김 전무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박 과장이 없어진 자리를 자신이 직접 메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지은, 이 기획서 다시 써와. 김 전무가 서진이 며칠 밤새워 만든 기획서를 찢어버렸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기획서라고 내놓다니. 서진은 참았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시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면서 기획을 했다고. 김 전무가 화를 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와. 내일 아침까지. 서진이 받은 기획서 주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없는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민정이 서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전무님이 왜 갑자기 저러시는지. 괜찮아요, 민정 씨. 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김 전무의 모든 행동과 말을 말이에요. 그날 밤 서진은 또다시 회사에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획서를 쓰는 대신 다른 일을 했습니다. 김 전무의 컴퓨터를 다시 한번 해킹한 거예요. 이번에는 더 깊숙한 곳까지 파들어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서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김 전무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회사 기밀을 경쟁업체에 팔고 있었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큰형. 서진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로 타락했을 줄은 몰랐네요. 더 충격적인 것은 김 전무가 아버지를 몰아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둘째 형 서준과 함께 회장직을 빼앗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께 미안해요. 서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아들들을 두셔서.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서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정말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서진은 김전무의 모든 비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그의 개인 금고까지 뒤졌습니다.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은 믿을 수 없는 문서들이었어요. 경쟁업체와의 밀약서, 리베이트 수수 내역서, 그리고 아버지를 모함하려는 계획서까지. 이제 충분해요. 서진이 모든 증거를 복사하며 말했어요. 큰형,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음 날 아침 김전무는 어제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아마 자신의 지위가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이지은, 어제 기획서는? 김전무가 서진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있습니다. 서진이 완벽하게 작성된 기획서를 내밀었어요. 김전무는 기획서를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김전무가 기획서를 집어던졌어요. 이런 식으로 대충 써서 내놓으면 되는 줄 알아? 주변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누가 봐도 훌륭한 기획서였거든요. 전무님 뭐가 부족한지 알려주시면.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족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기획을 했다고. 김전무가 화를 냈어요. 넌 정말 이 회사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때 이민정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전무님, 그 기획서는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뭐? 김전무가 이민정을 노려봤어요. 내가 뭘 알아서 그런 소리를 해? 죄송합니다. 이민정이 움츠러들었어요. 앞으로 이지은 씨와 어울리지 마. 김전무가 이민정에게 경고했어요. 실력 없는 애랑 어울리면 너까지 문제가 생겨. 서진은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김전무를 끝장낼 때가 왔다고. 점심시간이 되자 서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진아, 무슨 일이니? 김 회장이 딸의 달라진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큰형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뭔 소리니? 아버지를 몰아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째 형과 함께요. 김 회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서연이가.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서진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서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이제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서진은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김전무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모든 불법 파일이 회사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유출되도록 했어요. 동시에 국세청과 검찰에도 익명 제보를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큰형. 서진이 김전무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요. 오후 4시쯤 회사에 갑자기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곧바로 김전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전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김서연 전무님, 탈세 및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으세려 하겠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김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원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었거든요. 서진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전무는 당황한 채로 사무실에서 끌려 나왔어요. 그의 눈빛이 서진에게 향했지만 서진은 여전히 평범한 신입사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두 번째 복수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서연 전무의 사무실은 완전히 봉쇄되었고 모든 서류와 컴퓨터가 압수되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 회장이 급히 회사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어요. 회장님, 김 전무님의 탈세 규모가 상당합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김 회장에게 설명했어요. 개인적인 탈세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물론 서진과 미리 상의한 일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김 전무의 컴퓨터에서 회사 기밀을 경쟁업체에 팔았다는 증거가 나온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세가 아니군요. 국세청 조사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산업기밀 유출로 검찰에도 송치해야겠습니다. 김 전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이건 누명입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은행 계좌로 들어온 거액의 돈, 경쟁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유출된 기밀 문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진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큰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 정말 대박이에요. 이민정이 서진에게 속삭였어요. 김 전무님이 저런 사람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검찰청 수사관들이 추가로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정식 수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김서연 전무 배임 및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김 전무가 발버둥 쳤어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실했거든요. 김 전무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의 유력한 임원이었던 사람이 하루 만에 범죄자가 된 거였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한 직원이 중얼거렸어요. 그러게요. 겉으로는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었는데. 다른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진은 김 전무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진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진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진아, 정말 충격이었어. 김 회장이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이가 그 정도로 타락했을 줄은 몰랐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빠.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둘째 형도 연루되어 있어요. 서준이까지. 김 회장이 놀랐어요. 네. 서진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두 형이 함께 계획한 일들이 여기 다 있어요. 화면에는 김서준의 각종 비리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허위 계약서 작성, 골프 접대비 허위 청구, 그리고 형과 함께한 아버지 축출 계획까지. 이런. 김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아들들을 잘못 키웠구나.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서진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그런데 서진아, 넌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아낸 거니? 많이 배웠어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게 헛되지 않았나 봐요. 이제 둘째 형 처리만 남았어요. 서진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는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예요. 다음 날 회사에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서준 상무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형이 체포되자마자 김서준은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진이 이미 모든 걸 복사해뒀기 때문에 소용없었습니다. 상무님도 조사를 받으러 가셨대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김 씨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진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모두 제거되었으니 다음은 진짜 정체를 드러낼 때였어요. 점심시간에 서진은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이 인사팀장에게 말했어요. 제가 회장님께 직접 뵙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회장님을요? 인사팀장이 의아해했어요. 신입사원이 회장님을 직접 만날 일은 거의 없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서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회사의 미래와 관련된 일입니다. 인사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회장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김 회장이 바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서진은 회장실 앞에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끝났어요, 아빠. 서진이 처음으로 진짜 표정을 보였어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장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바로 이민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이민정이 말하다가 서진을 보고 멈췄어요. 지은 씨? 왜 여기에? 서진과 김 회장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비밀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정 씨. 서진이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어요. 사실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요? 이민정이 의아해했어요. 제 이름은 이지은이 아니에요. 서진이 깊게 숨을 쉬었어요. 김서진입니다. 김 회장님의 막내딸이에요. 이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었어요. 이민정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형님들이 지은 씨를, 아니, 서진 씨를 괴롭힌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서진이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때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민정 씨, 앞으로 서진이를 많이 도와주세요. 이 회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요? 이민정이 의아해했어요. 네. 서진이 이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우리가 꿈꿨던 공정하고 깨끗한 회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회장실 전화가 울렸어요. 김 회장이 전화를 받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준이도 체포됐다는군. 김 회장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형들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김서연, 김서준 형제가 모두 체포되자 태양그룹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직원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후계자도 없고 임원진도 다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직원이 걱정스럽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김 회장이 직접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뭔 발표일까요? 이민정이 서진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서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중요한 발표일 거예요. 서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집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거울 앞에 선 서진은 평소와 다른 옷을 골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에 우아한 액세서리까지. 진짜 김서진의 모습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뀌어요. 서진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대강당은 전 직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무슨 발표를 할 것인지. 서진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대강당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의 소박한 차림 대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지은 씨, 오늘 왠지 다르게 보이네요. 이민정이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김 회장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엄숙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최근 일어난 일들로 인해 모든 분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김 회장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후계자 발표인가?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저희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 회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무대 옆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평소 알던 이지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무대에 오르는 그녀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이지은 씨 아닌가? 한 직원이 중얼거렸어요. 맞는데, 왜 저기 올라가지? 다른 직원이 의아해했어요. 이민정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어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 회장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저희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이자 제 딸인 김서진입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뭐라고요? 딸이라고요? 한 직원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이지은 씨는 가짜 이름이었던 거예요? 다른 직원이 충격을 받았어요. 서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서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강당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던 거예요? 한 직원이 용기 내어 질문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김 전무님과 김 상무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직원이 물었어요. 네. 서진이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제 친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회사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형이 동생을 모르는 척하며 괴롭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 직원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박 과장님이 서진님께 한 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과장님이 제 머리에 와인을 부었을 때도 김 전무님이 저를 무시했을 때도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날의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정이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민정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서진이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오히려 민정 씨는 유일하게 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서진이가 이 회사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MBA도 취득했습니다. 실력은 충분히 검증되었어요. 직원들이 놀랐어요. 평소에 보던 평범한 신입사원이 이렇게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실력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서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이 회사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가 서진님을 무시했던 것도 괜찮아요? 서진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여러분은 상황을 몰랐으니까요. 오히려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앞으로 이 회사는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김 회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불의는 용납하지 않고 모든 직원을 공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서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함께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요. 그때 이민정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둘 다른 직원들도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몇몇 직원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회장의 딸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두려웠거든요. 서진은 그런 직원들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발표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지은 씨. 아니, 서진 씨. 이민정이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민정 씨,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서진이 이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당연하죠. 이민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존댓말 써야 하나요? 편하게 해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사이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날 오후 회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서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진이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드디어 진짜 제 모습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체가 공개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어요. 서진은 이제 당당하게 임원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서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실력이 있는 건가요? 한 과장이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어요. 그냥 회장 딸이라서 자리에 앉은 거 아닌가요? 글쎄요. 아직 뭘 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어요.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서진은 이런 시선들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회사의 부패된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었어요. 서진은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든 부서의 회계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서진이 임원회의에서 발표했어요. 투명하고 깨끗한 회사로 거듭나는 게 목표입니다. 일부 임원들이 불편해했어요. 자신들도 크고 작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거든요. 대표님, 너무 급작스러운 것 아닌가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급작스럽지 않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늦었을 정도예요.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모든 부서에서 크고 작은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허위 출장비, 골프 접대비 부풀리기, 가짜 영수증 처리까지. 서진은 가차없이 처리했어요. 경미한 경우는 경고 조치하고 심각한 경우는 즉시 해고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서진이 전 직원 앞에서 선언했어요. 하지만 이런 강경한 조치 때문에 반발도 있었어요. 일부 직원들이 서진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한 직원이 불만을 토로했어요. 예전에는 다들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지만 이민정은 서진을 적극 지지했어요. 당연한 조치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서진의 두 번째 과제는 회사 문화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위계 질서가 너무 엄격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서진이 부서장 회의에서 말했어요. 직급에 관계없이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어색해했어요. 평생 윗사람 눈치만 보며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변화가 나타났어요. 젊은 직원들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신입사원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서진이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직원들의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정말 실력 있는 리더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과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다니.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따로 있었어요. 회사 최대 거래처인 신성그룹과의 계약 갱신이 문제였습니다. 신성그룹 회장이 직접 서진을 만나러 왔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는 매우 무례했습니다. 어린 아가씨가 회사를 경영한다고. 신성그룹 회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장난하나? 서진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회장님, 나이로 판단하지 마시고 실력으로 판단해 주세요. 실력? 신성그룹 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한번 보자고.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나? 그가 제시한 조건은 터무니없었어요. 기존보다 30%나 낮은 단가에 더 많은 물량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계약 파기다. 신성그룹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다른 업체와 거래하지 뭐. 임원들이 당황했어요. 신성그룹은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거래처였거든요. 대표님, 다시 생각해 보시죠. 한 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당한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성그룹 회장이 화를 내며 나갔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임원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매출 40%가 날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표님,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이 많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더 좋은 조건의 거래처를 찾을 거예요. 서진은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해외 유학 시절 만났던 동기가 유럽 대기업의 한국 지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크, 나야. 서진이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한국 파트너사를 찾고 있지? 서진. 정말 반갑다. 상대방이 기뻐했어요. 맞아, 마침 찾고 있었어.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 대기업과의 새로운 계약이 성사된 거였습니다. 조건은 신성그룹보다 훨씬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임원들이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인맥도 실력의 일부입니다. 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버드에서 만난 친구들이 도움이 되었어요. 이 일로 서진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누구도 그녀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민정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의 성과예요. 서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한편 감옥에 있던 김서현과 김서준은 이 소식을 들었어요. 동생이 자신들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구나. 김서현이 후회하며 말했어요. 너무 늦었어. 김서준도 절망했어요. 서진은 형들을 면회하러 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과 할 말이 없었거든요. 대신 회사 발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 해외 진출, 직원 복지 확대까지 모든 면에서 혁신을 이뤄냈어요. 6개월 후 태양그룹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출은 2배로 늘었고 직원 만족도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서진 대표님 덕분이에요. 직원들이 진심으로 감사해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예요.
서진이 항상 겸손했어요. 어느 날 서진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서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김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될 줄 몰랐어. 처음부터 믿어주셨잖아요, 아빠. 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 하지만 내가 모든 걸 증명해줬구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모두 털어내고 앞만 보고 나아갈 거예요.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아요. 서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희망과 비전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로 거듭난 김서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거였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태양그룹은 이제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서진의 리더십 하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었어요. 정직과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태양그룹. 서진이 직접 만든 문구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민정이 서진에게 말했어요. 지금은 서진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특별한 분이에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회사 입구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다름 아닌 김서현이었습니다. 1년 만에 감옥에서 출소한 거였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 김 전무님이잖아요. 왜 여기에? 서현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직접 로비로 내려가 큰형을 맞았어요. 형. 서진이 조용히 인사했어요. 서진아. 김서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위로 올라가요. 서진이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어요. 회장실에서 김 회장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큰아들이 1년 만에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서현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가족이었잖아요. 욕심이었어. 김서연이 고백했어요. 동생인 내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 그래서 더 못되게 굴었던 거야. 감옥에서 1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김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우리 가족을 얼마나 망쳤는지. 서진은 형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복수는 이미 끝났지만 용서는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형,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서진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김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일단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 너처럼. 그때 문이 열리며 김서준도 들어왔어요. 둘째 형도 막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서진아. 김서준도 고개를 숙였어요. 형과 마찬가지로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네요. 서진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가족은 될 수 없어요. 알고 있어. 김서준이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망쳤어. 그때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서준아.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형제들이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김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그리고 서진이 허락해야 하고.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어요.
이제 결정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들, 정말 변할 수 있어요? 변하겠어. 김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꼭 변하겠어. 증명해보세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서진은 형들에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1년 동안 회사 밑바닥에서 일하면서 진짜 변했는지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어. 김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일이든 하겠어.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서현과 김서준이 정말로 회사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전 임원들이 청소를 하다니. 하지만 두 형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무시했던 직원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연이 예전에 자신이 괴롭혔던 직원에게 인사했어요. 그 직원은 당황했지만 점차 두 형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형은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서진은 청소하고 있는 큰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힘들지 않아요? 아니야. 김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 처음으로 떳떳하게 살고 있거든. 그 말을 들은 서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반년이 지나자 서진은 형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서진아, 고마워. 김서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기회를 줘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계속 증명해야 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차가움이 없었어요. 1년이 다 지나갈 무렵 서진은 형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형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서진이 인정했어요.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서진이 분명히 말했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해요. 알겠어.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내가 우리 리더야. 그날부터 진짜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어요. 서진은 형들을 다시 회사로 받아들였지만 평사원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형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본 직원들도 감동했어요.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이민정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진심이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서진이 대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서진아, 내가 형들을 용서해줘서 고마워. 김 회장이 말했어요. 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빠. 서진이 말했어요. 그냥 새로운 시작을 준 거예요. 그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가족이니까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그의 크리스마스, 김씨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모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서진이 가족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형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서진이가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됐네. 김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서진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때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고마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김서준도 덧붙였어요. 서진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로 시작된 일이 결국 진정한 화해로 끝났습니다. 새해가 되자 서진은 회사 전 직원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서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더 좋은 회사가 되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날 저녁 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민정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서진 씨, 정말 대단해요. 이민정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모든 걸 해낸 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서진이 이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정 씨 같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요. 이민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죠. 서진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래전에 쓰던 일기장을 꺼냈어요. 복수를 계획하며 적었던 차가운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글을 적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상처받았던 과거는 더 강한 나를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만 나아갈 거예요. 진정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서진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복수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가.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런 사연이 본인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가족에게 무시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낸 서진이처럼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